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반지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주택에 대한 월세와 전세 관련된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가 전세 사기랑 깡통 전세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단순화시켜 보면 하나의 문제인데 다양화되는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다뤄보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도 전세는 억 단위, 서울 소형 1억 1천만 원 넘어 2022년 상반기 반지하 전세 가격 작년 하반기보다 842만 원 올라 월세도 작년 하반기 대비 11.2%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이 나와 있고 마침 또 폭우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 소형 반지하 월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월세 가격은 38만 7천 원이다.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자꾸 다루냐면요. 반지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요새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은 물론 이것도 문제는 맞아요. 잘못 맞추고 있다는 뜻은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란 게 한동안 기사를 뒤엎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잖아요. 사기친 사람, 전세 사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경제활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전세 사기랑 아시겠지만 보증금 미반환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거 이해하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사기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이 사람의 돈을 편취할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계획을 짠 다음에 작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돈을 갈취해서 도망가거나 취한 행위예요. 이게 전세 사기고 이거는 감옥 가야죠. 누군가의 인생에 데미지를 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증빙이 어려운데 지금 분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언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이 생계로 바쁘고 여러분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볼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솔직히 의도도 없어요. 근데 언론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식과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사회 중에 공기에 뭔가가 차오르듯이 냄새처럼 쫙 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걸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전세 사기 이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깡통 전세랑 전세 사기가 이미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사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전세 사기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한 분도 계시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세 사기는 진짜 극소수예요, 여러분.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야? 돈 못 돌려받는 사람 많아. 경매 사건 많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보증금 미반환이야. 보증금 미반환. 다르다고요. 제가 여러분 세입자예요.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전세금 2억 원을 드렸는데 여러분 2억 원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났던, 장사하다 망했던, 투자했다 잘못됐든 간에 제 2억 원을 맡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정말 의도치 않게 망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내 일부러 망해야지 하고 일부러 망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 번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전세금을 맡고 계신데 여러분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이 임차인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작업을 쳐가지고 돈을 편취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못 돌려준 거잖아요.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뭔가 있다면. 하지만 이거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요. 보증금 미반환 건이라 민사소송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냥 전세금 못 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했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금 못 돌려받고 경매로 넘어가면 그냥 다 전세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치기 전 단계를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 아닌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반지하도 전세가 억 단위고 반지하도 전세가 올랐고 1억 단위고 월세도 오르고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반지하 주택 구매하고 싶으세요? 매수하고 싶으세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매수하고 싶으세요? 반지하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고요. 반지하도 공시가 1억이 넘으면 12.4% 내셔야 되고요. 반지하도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 때려 맞으면 최대 82.5% 때려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킬을 부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돈을 오히려 날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 12.4% 내고 종부세 6% 이상 내고 양도세 잘못 내면 7, 80% 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집을 산 다음에 세입자분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럼 세입자분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사서 전세를 놓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입자로 살고 싶으세요? 저도 세입자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장의 논리고. 그러면 반지하를 매수해서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보다 반지하에 일단 서울에 주거는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여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어서 사시는 거예요. 저도 만나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어쩔 수 없거나 애기들 학교 문제거나 직장 때문에 절대 밀려나면 안 되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급하게 서울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정말 취약 거주계층이에요. 그런데 공공임대에 못 들어가시는 것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살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계속 있는데 이 제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건 제공은 돼요, 여러분. 제공할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다가구이거나 아니면 이미 사놨거나 여전히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가격이 오르겠냐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고 사는 건데 여기조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어쨌건 서울의 주택 자체가 부족한데 공급할 사람 중에서 전월세 공급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반지하든 뭐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반지하 전월세가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절대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왔던 반지하는 월세 안 올라요. 저는 서울 반지하 월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제 옛날에 다가구 운영할 때 전 반지하 월세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갑자기 신축 들어오니까 반지하 월세가 안 들어와요. 좀 당황했어요. 살 때는 다 세팅이 돼가지고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싸게 겨우겨우 샀는데 나중에 옆에 신축 들어오니까 반지하는 월세 입자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자체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에 오래된 다가구 가보니까 이미 반지하는 포기했더라고요. 정비구역 가면은 반지하는 세입자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거나 깔세거나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뭘 깨우치셔야 되냐면은 서울의 전월세 시장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월세 시장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거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월세 계약이 되게 잘 돼요. 이게 기사가 다뤄질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기 지역은 있잖아요. 월세가 대기 손님이 있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인기 있는 지역 중에서 전세는 여러분 전세가 있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런데 월세가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고 그 월세가 퍽퍽퍽퍽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 올려봤자 집주인분은 세금을 이만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월세 시장 다음에 월세가 못 버텨주면 전세 그리고 매매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다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런 지금 월세 시장으로의 이전과 이런 불안함이 어떤 데이터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이 구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제가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저를 갈아 넣었는데 제가 느끼고 읽고 분석한 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쭉 지켜보세요. 항상 맨 상단이랑 맨 끝단을 보면은 그래도 시간차가 걸려서 그렇지 보이거든요. 최상단의 주택이 올라가면 나중에 거의 따라 올라가요. 공급이 많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최상단이 올라갈 때 공급이 있다고 최상단이 꺾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공급되는 게 최상단보다 좀 안 좋으면은 못 따라가는데 최하단은 내려가요. 왜냐면 어쨌건 공급되는 게 최하단보단 좋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하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빌라 중에선 최하단인데 얘네가 전월세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과연 깡통전세랑 전세 사기란 단어가 사라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서울 주택시장을 지켜볼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 주택시장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넘어서 내년 상반기 쭉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문제가 촉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